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승리 보시면서 좀 드신 생각들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지지율이 어마어마해요. 네, 정말 나는 그 해외 동포 투표율은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98%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놀랬어요. 그럼 조선일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안 나온다 네. 했는데 53.6%인가요? 7%인가 투표율이 상당히 나왔고 득표율도 한 89% 됐는데 저는 약간 더 나올 줄 알았어요. 호남에서.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네, 훨씬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일보의 논조로 따지면 우린 90이 넘을 줄 알았어. 근데 89면은 정말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대로. 지역에서 골고루 89씩. 골고루. 이낙연이 심어놓은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압도적인 그 득표율로 21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89.77%, 당원 누적 투표는 90.4%. 네. 네, 있어 본 적이 없죠. 아까 김대중 전 대통령 조선일보 사설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78.04%, 그리고 박근혜가 83% 정도. 어우, 박근혜도 높아. 아, 민주주의가 아니네. 박근혜도 그럼 조선일보 왜 사설 안 냈어? 갑자기 열받네. 네, 박근혜도 더 압도적이었구나.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어서 90%에 근접한 득표를 해서 대권 후보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몇 가지 지점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압도적으로 승리해야지만 차기 정부가 그 동력을 가지고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의 표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압도적인 득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 건설과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민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을 움직이는 이 힘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우위를 확고히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생각해 보면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 당내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당을 좌지우지해왔습니까? 그리고 대의원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율과 당원 투표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다른 결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주변 보시면 알겠지만 제 마이크 소리 좀 작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엔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촛불 나오시는 분들 다 보시면은 다 대의원 되셨거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많으세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내가 민주당에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영향력을 해야겠다. 발휘해야겠다. 그 정도로 진짜 칼이 주권의식이 다 가셨더라고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기득권 세력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엘리트주의가 심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문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장벽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당내 의사결정 등에서 힘을 키우고 우위를 차지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힘으로 압도해낸 결과이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 이런 세력 보면은 자기 정치 욕심을 굉장히 앞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칼을 막 갈듯이 그렇죠. 이재명은 안 적대적인 된다. 입장을 막 네, 표명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들의 이런 반민주적인 행보를 파탄을 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그런 데서 착한 2등 전략을 빠르게 정말 빠르게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다 국민의 눈치를 봐서 생긴 결과다. 단식을 잘하셨어요. 네. 네. 그냥 광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이렇게 싸우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도 그치. 톤 조절을 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이렇게 갔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겠구나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과 당원의 힘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취가 누구의 것이냐? 저는 국민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얼마나 품을 들여 키우고 성장시키고 단련시켜 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성장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악재와 고비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언론이며 검찰이며 집중 포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법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인간성,
인성 논란도 막 일으키고 무수히 많은 가짜 뉴스도 퍼뜨려서 비호감 인물형으로 또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갖는 긍정성과 어떤 좋은 부분에 국민들이 집중을 하시고 더 국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품을 들여 키우고 단련시켜 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국민들이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2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당을 완전히 갈아엎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보았을 때도 이재명을 대권 주자로 어떤 악재를 뚫고도 만들어준 국민분들이 있으셨다.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후보가 갖춘 실력이나 성과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취이자 결과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옛날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뭔가 개인 뛰어난 지도자가 갑자기 특출나게 딱 등장을 해서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 실력을 검증받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온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어떤 정치 지도자도 사실 모든 성취는 역사적 성취이고 온 국민의 성취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느냐, 또 이 차이가 네.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성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 세력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정치를 이 내란 세력이 얼마나 저질로 끌어내렸습니까? 아까 제가 요새 너무 한동훈을 많이 봤더니 자꾸 알고리즘에 한동훈 뜬데 지금 시각화 지경이야. 아니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잘 피해 다니세요. 그러니까 포항에 갔더니 상인들이 자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뭐 과장과 뭔가를 먹으면서 쩝쩝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질스러운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 또 국가 자체로 보면 내란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수준에 걸맞는 정치 지도자와 세력을 이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뭐 실력이 높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인덕을 갖춘 사람 이런 걸 찾았는데 그런 걸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를 통해 또 실현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지가 또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대선 승리를 거머쥐려면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선거운동을 어떻게 벌여야 될지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그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치적 도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쓰시죠. 네, 네. 그래서 민심을 철저히 받드는 정치적 도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을 배반하면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새기고 민심을 받드는 길에 정념하고 정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됐던 부분인데 지금 어쨌건 내란 세력이 이재명을 그것도 말도 좀 웃긴 말인데 그런 이재명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국민과 이재명 후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당도 네.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재명이 되기 위한 노력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에게 자칫하면 이재명은 우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철저히 국민의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역할을 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일본도 내란 세력들도 우리가 이재명을 그럼 이용하면 되잖아. 왜냐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아마 어마어마한 공작 시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 공작을 끊어내는 거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쟁으로 견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냅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큰 뜻이 하고 싶은 있어. 거 다 해. 다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딱 잡아주질 못하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에 다 끌려다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광장의 힘이 상당히 약화되는 지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서 큰 교훈을
찾으시고 절대 광장은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 광장의 힘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도 만들고 차기 민주정부의 힘이 되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잖아요. 견인도 하고. 그렇죠. 그런 교훈을 네.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광장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광장은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장이 국민의 이재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네, 그 일치감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